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달 5일부터 사흘 연속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간첩 수사를 담당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인프라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첩이 활개치고 있는 대한민국,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지,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간첩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국정원 신고센터에 간첩 및 이 산업 스파이로 신고된 건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요. 예.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매우 높아진 결과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가지고 소위 이 평화 분위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을 맞추시켰거든요. 네. 그 평화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 평화의 본질이 깨진 거죠. 최근에 그 김정일이가 올해 들어서서 보여주는 일련의 그 대남 협박 공세를 보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게 남북 평화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제 안보를 강조하고 북한의 이 대남 소위 적대이라는 그 공세를 갖다가 국민들이 느끼면서 이제 간첩 신고라든지 또는 국내 국가보안법 위반 사고의 신고라든지 또 산업 스파이라든지 이러한 신고들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완돼 있던 국민의 안보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네. 하나의 사례다 봅니다. 아, 일단 간첩의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보 의식이 증가했다. 예, 예. 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저희 말씀이죠? 신고하신 분들이 다 네. 신고 건수가 다 간첩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의심이 되니까 혹시나 하고 신고를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실제 저기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실제 검거한 건수는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이 국민들이 그러한 높은 안보 의식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안보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네.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신고 콜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하나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요. 네. 이 간첩 신고라든지 이러한 국가안보위에서 신고를 하면은 국정원에서 그 절대시계라는 시계를 줍니다. 절대시계요? 예, 절대 NIS. 반지도 아닌 절대시계입니까? 예, 네. 이제 보통 이제 절대시계라고 하는데 그게 NIS 국정원의 로고가 찍힌 시계를 주는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인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한 7, 8년 돌에서 절대시계를 받으려면은 좀 의미가 있는 이러한 사안을 신고하면은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절대시계가 쉽게 말하면 뭐 당근마트라든지 이쪽에 고가로 팔리는 이런 일도 젊은이 사이에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그 시계를 노리고 신고를 더 하는 우리 젊은 층들이 있을 수 그래도 있겠네요. 고맙죠. 일단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신고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네. 좀 의미 있는 신고 왔을 때. 아, 의미 있는 신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대공 수사권을 이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얼마 전 기사에서 보면은 아직 경찰이 이 대공 수사권을 이첩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본 것 같거든요.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경찰은 간첩을 잡을 역량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전문가도 계시는데 네.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그 지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생기기 전까지는 경찰이 간첩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하고 네. 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61년에 중앙정보부가 생기면서 이제 간첩 수사권에 대한 이제 전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전담하기 전에는 국정원, 경찰, 그 다음에 방첩사령부 이 세 개 수사기관이 서로 필요할 때는 서로 갈등도 일으키고 경쟁도 하면서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간첩 수사를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해왔는데 이제 이 간첩들의 그 추정 수법이라든지 침투 수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간첩에 관련되는 이런 기본적인 그 대공사의 역량이
국정원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경찰도. 네. 예, 국정원에 못 미친다는 것이지 전혀 간첩을 검거할 역량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네. 다만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 도표를 띄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대공경찰 그 저희 시대별 연도별로 제가 그 자료를 좀 줬는데 네. 그 자료화면 띄울 수 있나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예 이거 좀 크게 좀 검거 보셔야 되고요. 통계를 예, 통계를 제가 말씀하는 거죠? 자유민주공에서 제가 만든 건데요. 네. 저기 보시면은 저기 이제 6.25 남침 전쟁 끝난 이후에 5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좀 크게 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보면은 이 좀 자세히 보셔야겠네요. 예, 한 2020건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예. 뭐냐면 간첩을 검거한 그 사람 수가 아니라 간첩 수가 아니라 건수인 건수. 거죠? 그러니까 네. 울진 삼척 같은 근데 68년에 울진 삼척 침투 사건은 120여 명이거든요. 그것도 한 건입니다. 예. 예, 또 한 명 잡아도 한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걸 취합해 보면 그동안 6.25 남침 전쟁 이후에 적발된 간첩 건수 명수가 사람 수가 약 한 15,000명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거죠. 이 많은 것을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잡힌 것만 전부는 아니죠. 간첩이 활동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못 잡은 그 간첩은 여기에 통계로 데이터로 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사기관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검거되지 않는 간첩 수를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간첩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러한 간첩들을 국정원, 경찰, 방첩사령부 3개 기관이 서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잡아왔는데 이제 올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전담하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절차. 아, 대공수사의 절차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네. 이제 올해부터는요 주로 이제 간첩들이 전에는 육상이나 해상이나 또는 수중으로 직접 침투를 했어요. 네. 침투를 해왔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이 간첩들을 제3국 특히 2000년대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간첩을 직접 침투하다가 적발되면 국제적으로 망신이기 때문에 제3국을 우회하는 우회 침투 방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직접 침투하는 간첩은 저희 경찰도 잘 잡았는데 제3국 우회하는 침투 간첩을 잡으려면 해외 쪽에 그 대공 그 정보망이 있어야 됩니다. 대공 정보망이 있어야 되는데 저 우리 경찰은 제가 우리 경찰을 한 이유는 제가 25년 동안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했기 때문에 아, 그러셨습니까? 네, 명예퇴직 네,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 경찰만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근데 우리 바랍니다. 경찰이죠. 우리나라의 경찰이니까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 간첩들이 이제 해외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 파트를 우리 경찰이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역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해외 침투하는 간첩들은 대부분 국정원에서 잡아왔거든요. 이번에 작년에 적발된 4개 간첩망, 창원 간첩망, 자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민노총이 침투한 간첩망, 그 다음에 그 전북지역에 침투한 간첩망, 네. 그 다음에 제주 간첩망. 이게 다 그 동남아 쪽에서 해외 쪽에서 예, 들어온 북한 거군요. 공조원과 접선해서 거의 가가지고 지령받고 돌아와서 하고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해외 쪽에 경찰이 나가 있는 것은 그 해외 교민들이나 상사원, 여행객을 보호하기 위한 소위 그 동포용사라고 해서 이 신변보호 담당하는 용사가 나가 있지. 예, 예. 저렇게 전문적으로 간첩 활동, 아, 해외에서 네. 간첩 활동하는 것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우리가 증거를 포착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궁금해지는 게 네. 지금 국정원에서 이제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방금 전에 그 말씀해주신 해외 파트, 국정원이 전문성을 가지고는 예. 해외 파트를 이 경찰 쪽에 이관하는 게 아닌가요? 아, 이거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네. 저희 경찰은 합법적인 조직입니다. 합법 활동해야 돼요. 근데 네. 그 국가정보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기관이 아닙니까 기본이. 그래서 합법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서는 합법 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네. 또 분석하고 생산해서 전파하는 거거든요. 이 세계 모든 그 정보기관이 합법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 네. 비합법, 그 스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합법 활동에서 하는 건데, 근데 국정원은 이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국익보호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비합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사이 그 간첩들의 활동을 갖다 포착하고 그러는 판인데 저희 경찰은 합법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서 비합법적인 방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외 정보과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요원을 거기다가 해외에다 파견시켜도 단기간 내에 그 터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5년, 10년, 20년 정도 그 노하우가 뭐 1, 2년에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올해부터는 일단 국정원이 해외에서 간첩 관련 그 대공 첩보를 갖다가 입수하게 되면 경찰에 통보를 해주고 최종 단계에서는 경찰이 해외 파견 나가가지고 같이 채증을 합니다. 간첩 활동을 접선한다든지 소위 뭐 지령을 전달하든지 채증하고 와서 이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가 되는 거죠. 아, 이원화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보- 이제 뭐 그렇죠. 경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정보화 수사가 일원화됐을 때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보화 수사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은 없지만은 이제 경찰한테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뭐 됩니다. 정보 제공을 하겠네요. 예, 그래서 협력팀이 이제 파견 나갑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 안보수사는 협력팀이 나와가지고 상주한 나와가지고 국정원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간첩 사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간첩 수사를 갖다가 자문도 해주고 서로 하는 이런 협업 관계로 간첩 수사가 진행되는데 사실상 이게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그 네.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다른 있거든요. 조직에서 그렇죠. 협업을 한다는 예.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올 4월 달에 만약에 다시 절대 다수설을 차지한다면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서 네.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간첩수사는 국정원, 경찰, 방첩정부가 서로 갈등도 하고 대립도 하고 경쟁하면서 협업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신임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예, 말을 예. 했지 않습니까?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으로 다시 와야 된다. 예.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이 3개 기관이 서로 협업을 하는 네, 겁니다.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예, 예. 해보고요. 자, 그리고 그래도 아직 그 경찰이 대공수사를 맡기엔 좀 역부족이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 뭐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첫째는 인력입니다. 네. 자, 간첩을 누가 잡습니까? 뭐 서류가 잡습니까? 아니, 사람이 잡는가 기계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거기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경찰청에서 제가 그 보안경찰 인력, 안보경찰 인력 연도별로 보여줬잖아요. 그 네.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그걸 봐야지 시청자들께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보수사 인력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1년 미만이 몇 명, 예, 예. 네, 아니, 1년에서 5년이 그게 몇 아니라 명. 전체 총량 인원이죠. 그러니까 네. 그 5공화국 정부 때는 간첩을 잡는 안보 경찰이 5천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어떻게 되느냐 절반이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좌파 정부를 거치면서 이 대공수사 인력을 막 줄여가지고 막 줄였죠. 줄여가지고 2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5공화국 시절에도 5천 명이던 이 안보 경찰이 지금은 2천 명이기 때문에 간첩을 잡으려면 일단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그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최소한 한 3천 명 정도는 줘야 된다. 아,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이면서 경찰한테 어떤 짓을 했느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으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 인력 정도의 규모를 경찰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도리어 대공수사 인력을 늘리기는커녕 네. 125명을 감축시켰어요. 아, 그래요? 이건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가 대공수사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도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제 손을 놓으면은 당연히 그 인력 정도는 경찰이 줘서 국가 총량 대공수사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도리어 인력을 뭐 경찰 인력을 다른 아무 상관없는데 배치를 했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력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그 인력이 다 간첩 잡는 인력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지금 언론에는 그동안에 400여 명 했던 대공수사 안보수사 관들을 700여 명으로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대한민국 전체에 존재하는 안보경찰 숫자가 한 2,100명 수준인데 예. 각 경찰서 단위로 안보과가 있었습니다. 이 경찰서 단위에 그 문재인 정부도 41개 경찰서에 안보과를 유지했는데 네. 안보과를 다 폐지해버렸어요. 언제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아, 이번 정부에서요? 그래가지고 9개를 넘겼어. 9개. 정부 네. 9개 넘겨가지고 그 경찰서 안보과 인원 줄이는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안보수사하려고 늘다 보니까 안보수사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밑돌을 빼가지고 윗돌을 메꾸시게 됐거든요. 이게 예.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우파 장군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사건이 없어진 마당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모를 것 같습니다. 알면 이거는 네. 경칠 일이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해가 뭐냐면은 지금 이 인력도 그렇지만 인력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 역량 수사할 수 있느냐? 최근 몇 년, 10년 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요. 간첩 수사를 변변히 안 해서 사건을 하면서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신의 기계도 전투기도 타지 않고 그쵸. 네, 정비하지 않고 놔두면 녹슬고 고장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녹슨 상태입니다. 예, 지금. 5년 동안 아무런 수사도 안 했는데 그 대공 수사 인력들이 확인했죠. 좀 했는데 제대로 보존이 됐겠습니까? 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예. 역량을 키우는 게 아무튼 중요하다. 좀 말씀이 좀 길어져서 좀 정리를 한번 하나만 하고 더 넘어갈까요? 말씀드리죠. 지금 뭐냐면 김정은이가 좋은 일만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고 예, 장비도 인력과 없고. 예산 이런 장비가 다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대책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김정은이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정부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첩 활동을 포착하고도 아무런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실제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작년에 적발된 2021년에 적발된 그 청주 간첩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는 명칭을 가지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2018년에 간첩의 힘을 다 확인했습니다. 해외까지 다 국정수사관들이 이제 다 미행하고 감시를 해서 그런데 2018년에 간첩을 이제 사건을 이제 체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수사지휘부에서 국정원 최고 지휘부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안 되니 조금 늦춰달라. 그냥 말로 보류지 시장 이거 문제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2018년에 이미 확보한 그 간첩을 갖다가 포착한 간첩 혐의를 2021년에 적발했어요. 체포를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명백한 거고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또 실제 간첩을 잡았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때 간첩을 그때 한 2명 정도 잡았는데 언론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전에는 간첩을 잡으면 기자회견을 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네. 간첩도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간첩 잡은 사실 쉬쉬해요. 언론에 보도가 안 됐는데 한번 네팔 남북 관계 안 좋아질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네팔 스님 유정한 간첩을 한마디로 잡았는데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언론에 났어요. 네팔 승려로 유정한 간첩을 잡았는데 네. 쉬쉬했는데 그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공개하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수사기관 당시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선장에 있던 모든 대공수사관들을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감찰을 했습니다. 누가 언론에 누설시켰느냐? 전에는 간첩을 잡으면 훈장을 주고 포상을 네. 하고 그러는데 특진을 정말 시켜주는데 어리둥절했겠습니다. 도대체 간첩 잡는 사실 역적 행위한 것도 아닌데 네. 이건 바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지금 남북관계 생각에서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려고 김정은이가 분노 일으키고 화나면 안 되니까. 아유 김정은이랑 판문점에서 곧 다리 거기 걸치고 이거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언론에 노출하라고 했겠습니까? 하여간 정말 이게 그 문재인 정부 한 짓을 보면 안보 무력화에 대한 여러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남북 관계 진전시키기 위한 자신의 치적만 내세운 문 정부의 이런 독단이 아니 제대로 지금까지- 해야죠. 남북 관계를 제대로 시작을 하려면 해야죠. 지금 뭐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서 내세운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 1cm도 안 나갔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 사기죠. 안 나간 게 뭡니까? 앞으로 한 10m 나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기간 내에 그렇게 남북한이 서명해서 비핵화한다고 했는데 비핵화가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이렇게 간첩이 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간첩에 대한 좀 관대한 것도, 처벌이 관대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 특히 간첩 사건 관련 형사법 체계가 완전히 이게 지금 간첩들이 활동하기 좋은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그 간첩 사건 재판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이제 재판부
이 재판 연기 신청을 합니다. 아, 뭐 이게 재판부 기피, 그렇죠. 연기 신청 또는 이래서 국민 참여 재판 질질 끌면서 끌려가지고 1심 구속 기간 만료가 그 6개월이거든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 안보 사건은 판사가 1심 선고를 그 6개월 이내에 합니다. 네. 이게 상식인데 이번 재판부는 변호인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항고하고 대법원에 항고하고 다 또 안 받아들여 준거 되니까 아닙니까? 예. 이제 국민 참여 재판 했다 안 되니까 또 항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판 그러니까 연기하는데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네. 없는데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재판부 판사들이 의식을 가졌는데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 지금 현재 재판부가 민사하고 형사부가 있는데 네. 안보재판부를 별도로 신설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안보재판부요? 안보재판부에 그 소속된 판사들은 최소한도의 간첩 활동 원칙이라든지 간첩이 어떻게 은닉을 하는지 이런 상황을 알고 재판에 들어가야지 네. 간첩들한테 안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파괴 위협하려는 간첩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이게 지금 재판정이 그렇게 간첩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간첩죄로 의심받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선량한 우리 국민처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대우를 해주는 건 좋은데 법적 예. 직제만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 법정을 갖다가 놀이터로 이용하는 것들을 그러게 말입니다.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않고 말이지 제도 탓하고 있으면 안 되는 소리죠. 네. 판사가 엄격히 진행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지 재판 연기 그 술책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소리죠. 네. 자,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안보재판부도 만들어서 엄격히 재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6.25 전쟁 당시 우리의 국군과 유엔군은 피를 뿌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힘들게 지켜낸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활개를 치면서 최근 몇 년간 사회 혼란만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로 대한민국에 활개를 치는 이 간첩들, 이제는 뿌리째 근절합시다. 오늘 이슈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